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놀이동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프로님? 놀이동산. 놀이동산 가본 지 오래됐지? 근데 난 놀이동산에 대해서 재밌던 기억이 없어요. 사람 메말라서 그렇지. 내가 어릴 때는 자주 못 갔기도 했고, 뭐 가서 줄만 서고 비싸서 못 타고, 뭐 엄마한테 울고 혼나고. 재밌는 건 힘들고 사람 없으면 재미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괜히 무섭고. 그래서 기억 안 좋지. 그래서 뭐 하여튼 어른 되고 나서는 맨날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줄은 내가 쓰고. 나쁜 기억만 있고. 아유. 요즘 아이들 놀이동산이 잘 안 된답니다. 다행이다. 쌤통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놀이동산에 대한 얘기를. 야, 놀이동산 재무제표를 언제 봐보겠어. 롯데월드, 에버랜드, 두리랜드 뭐 이런 등등등 어린이 대공원 이런 거. 요즘 놀이동산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세상에. 피치덱 이동열 대표님 모시고. 네. 오늘은 각종 랜드들, 랜드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랜드가 돈 벌고 있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주제가 갈수록 특이해지네. 일단 뭐 재밌는 거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재무제표들이 있나 봐요. 있긴 있나 봐요. 있긴 있겠죠. 거기 원래 회사니까. 레고랜드, 디즈니랜드, 한국민속촌, 서울랜드, 오션월드. 와, 다 파본대네.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전부 다. 해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까지. 일단 그러니까 해외는 제가 다루진 않을 건데 비교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넣어드린 거고. 일단 놀이동산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또 주제를 생활 속에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성심당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음식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노는 걸로. 노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릴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화면이긴 한데 요걸 가지고 제가 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했던 게 교육했죠.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 음식 숙박을 하고 있죠. 이게 한 가구당 2014년도에는 한 가구당 25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지금 279만 원, 28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락문화가 7.2%니까 한 20만 원 정도 월 지출하고 있다. 연간으로 한 240만 원 지출하고 있다. 그래도 좀 쓰긴 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디 되는 거냐? 크게 단체 여행비. 그리고 문화 서비스인데 여기는 영화, 연극, 전시 이런 것들. 이쪽 시장도 안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회 되면 또 다룰 텐데. 영화 안 좋지 요즘. 네, 그리고 여기 운동 및 오락 서비스. 여기가 놀이공원입니다. PC방, 노래방, 놀이공원. 이게 그 안에서 16.6%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크게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한국식 표현이고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테마파크와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어요. 놀이동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이하는 동산이래. 그래서 이프로님 세대에 적합한 용어. 야, 생각해보니까 그 참 굉장히 귀여운 단어네. 네, 그래서 테마파크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특정 주제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체험 중심이 테마파크고요. 우리가 흔히 놀이동산이라고 개념하고 있는 게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파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워터파크에 가까운 오션월드 같은 거, 그리고 서울랜드, 그리고 미국의 식스플래그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놀이공원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에버랜드 들어가면 자기네들 테마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롯데월드도 자기네 테마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뮤즈먼트형 테마파크, 그리고 테마형 테마파크. 그걸 다시 테마파크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실내와 실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주렁주렁 이게 실내 동물원이거든요. 그리고 바운스 실내 키즈 카페, 키자니아. 키자니아 저런 데 잘 되는 데 아닙니까? 키자니아 그 뒤에 다룹니다. 키자니아. 네, 그리고 뭐 서울랜드, 에버랜드는 어뮤즈형 테마파크에서 실외형으로 빠지는 거고요. 네. 한국 민속촌은 테마형 테마파크인데 실외형으로 빠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뭔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그 삼성 에버랜드, 예전에 용인 자연농원이죠. 76년 개장했고요. 일단 96년도에 에버랜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는 삼성물산의 리조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합병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리조트 부분이 크게 파크, 골프, 조경이 있는데 파크 사업이 에버랜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에버랜드만 매출이나 수익을 발라내기는 어렵고 대충 매출액이
비중이 1.8% 정도 되고 있다. 리조트 부분이 1.9%. 그래서 건설과 상사가 대부분이고 삼성물산에선 예. 캐리비안 베이, 에버랜드는 비중이 낮다. 네,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천억 정도 나오네요.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8천억. 같고 그리고 삼성물산 참고로 에버랜드가 최저 입장객 수가 2명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77년도. 2명만 네네. 왔다고요? 그러니까 자연농원 시절에 어떤 날에? 네, 자연농원 시절에 빌렸겠지, 누가. 에버랜드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수, 가장 많은 인원수가 둘 다 자연농원 시절에 있었고 그걸 못 깼어요 아직은. 그 최저가 2명이었어요. 자연농원 77년도. 일화가 그런 일화가 있나 네, 봐요. 뭐 저도 찾아보니까 저도 뭐 기억은 안 나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니니까.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아니요. 너무 추워서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부부 두 분이서 오셔갖고 그게 최저 수치였고 제일 많은 게 94년도인가 12만 명 하루. 엄청 큰 수치가. 그 지금도 안 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94년도? 네, 하루 12만 명. 옛날 자연농원 시절이구나. 진짜 둘 다 자연농원. 어린이날 이럴 때 자연농원은 진짜 미쳤거든요, 사람이. 근데 요즘엔 그래도 들어간 사람 생각해서 입장객을 제한하니까 12만 명 기록이 안 깨지는 건데 그때는 그냥 뭐 막 다 때려놨거든.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지. 다 그런 때였던 거지. 네. 와.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도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텔 롯데의 월드 사업부에 들어가 있고요. 월드 사업. 네, 그리고 93년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였어요. 그 당시에 기네스북 등재됐었고 월드 사업부는 비중이 요 정도 됩니다. 네, 요 정도 됩니다. 면세가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물산이 한 20조 조금 안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예. 롯데 호텔이 지금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밸류가 얼마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 5조에서 15조 사이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15조가 넘을 수도 있다. 이 면세점 사업부가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월트 디즈니인데 월트 디즈니가 아마 시가총액이 한 24조, 25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되거든요. 24년도에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0억? 34빌리언이니까 한 45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매출이 45조 정도에서 그 자기네 자국 내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해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거 뭐 많다.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민속촌. 저 어릴 때 애들 다 대부분 데리고 다녔던 데야 저기. 그래,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 저기 중에. 정말 지금. 진짜 네. 저 바운스 저거 진짜 바운스. 네. 내가 저기 가서 정말 몇 번 토했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300억 위로 매출 300억 위로는 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이익률이. 오히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예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300억 초반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이구 그러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맞죠. 예를 들면 스누피 가든 같은 것들.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스누피 가든 돈 잘 버네. 네, 요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스누피 가든도 뒤에 제가 다루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다룰 거다 보고 많이 남는구나. 웅진 플레이 도시 이런 건 잘 되는데요? 근데 저게 잘 되는데 저것도 스누피 가든 다 이런 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다루겠습니다. 일단 민속촌. 다행이다. 민속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속촌은 발단부터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회사가.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세 분의 이게 이제 2세대시거든요. 2세대 세 분이서 서우수력이라는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분이 이 두 분이 2세대고 이분이 1세대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일가군요, 외조카하고 일가. 형부 그래서 서우수력을 지배하고 있고요. 다시 서우수력과 요 분들이 다시 뭉쳐서 조원관광진흥 한국민속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회사를 보시면 되고 이게 완전 민간 회사죠 여기는. 네, 완전 민간 회사입니다. 완전 민간 회사고 민속촌 외에 조원관광진흥에는 송도 파크호텔 그리고 베스트 웨스턴 군산호텔도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영향을 다 받아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코로나 때 다 적자를 보고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익률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야, 1년에 거의 그래도 돈 650억에 에비타 95억, 영업이익으로 90억 정도 벌고 100억을 있습니다. 버는구나 거의. 네. 잘 보네 민속촌. 잘 봅니다. 네, 나는 잘 봅니다. 완전 저거 그냥 국민 무슨 진흥공단 이런 데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뭐 지어놓고 구경만 시켜주고 입장료 받는 게 그게 사실은
좋은 거지. 부가가치 높은 거지. 그래서 민속촌 실제로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 있나 보면은 2023년 매출 650억을 하는데 그 중에 입장 매출은 235억이고요. 호텔 매출이 20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650억 중에 입장 매출은 36%. 그러니까 민속촌 입장 매출은 30-40% 정도 수준이에요. 항상 매출. 호텔이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한옥 호텔 같은 게 아니 베스트 웨스턴 군산, 송도에 네, 이런 데 호텔.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갖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많습니다. 어디서 남는지는 구별이 안 되겠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제가 원가율까지는 나타내긴 했지만 아무튼 다 이게 그 입장 매출은 아니다. 근데 아무튼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배당을 계속하고 있어요. 2회.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배당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 계속 15억씩 쭉 하다가 20억으로 늘리고 30억으로 늘리고 코로나 끝내니까 40억까지 늘렸죠. 이걸 배당 상향으로 계산을 하면 한 27% 정도 배당을 하다가 번 돈에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배당한다. 계속 배당하고 있어요. 대주주들한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는 그 일가들한테 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일반적으로 성장이 이제 스스로도 이제 멈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배당 성향이 매우 높은 회사다. 지금 80%면은 굉장히 높죠. 상장에서 이런 회사는 완전 우량 배당주죠. 배당 성향 80%면. 그렇죠.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배당 안 했다가 나중에 배당 받아도 되는 걸 굳이 왜 먼저 배당을 땡길까요? 성장이 멎었든 안 멎었든 간에. 보통 이런 기업들은 보게 되면 1세대에서 2세대 넘어올 때 자녀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음식점 때도 봤듯이 상속 뭐 이런 거 올라오게 되면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점점 멀어진 거죠. 이제 멀어지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메인 회사에서는 배당을 받고 다른 회사에 각각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사를 분리해서 GS, LG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동업할 때는 서로 형제니까 형 그렇죠. 배당을 해. 그냥 그렇게 회사에다 넣어놔 했다가 자녀 세대로 내려오게 되면 사촌, 3세대. 팔촌이 되니까 그렇죠. 뭐 저 형은 왜 지회사야? 왜 배당을 안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배당으로 가고 그 계열사들 하나씩 가져가는 구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속촌은 생각보다 돈을 꽤 잘 벌고 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입장 수익은 아니다. 호텔 수익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회사는 저 일가는 그리고 플레이타임이라는 회사입니다. 플레이타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히어로라는 브랜드도 있고 플레이타임이라는 키즈 카페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두 분은 나이대가 자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에 H&Q라는 사모펀드 아시죠? 거기서 인수했었어요. 657억에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쭉 운영을 하다가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콘텐트리 중앙 홀딩스 자회사죠. 콘텐트리 중앙에 125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창업자가 정경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5년에 H&Q에 657억에 100% 팔았고 H&Q는 콘텐트리 중앙에 100%를 1250억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기업 가치가 꽤 올라갔네 그 사이에. 네, 근데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한다고요 여기? 실내 키즈 카페 하는 회사입니다. 실내 키즈 카페?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위에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파란색이 매출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인수한 시점이에요. H&Q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점이고 2022년도 이때가 콘텐트리 중앙이 다시 재인수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했지만 이익은 크게 는 건 없어요. 오히려 역성장했다가 이익이 될 만할 때 지금 팔았는데 이게 이제 P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인수하고 나면 이제 자회사나 그 흔히 말하는 볼트온 전략을 하게 되죠. 자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베트남 자회사 인수하고 2019년도에 몽골 자회사 인수하고 2022년도에 인도네시아 자회사 인수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매출은 키웠는데 이익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콘텐트리 중앙에 1250억에 팝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H&Q가 다소 비싸게 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았다. 저는 잘 판 것 같아요. 이 딜은.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요. 네, 플레이타임은 놀이방 프랜차이저. 아니요, 직영으로 하는 데고요.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 네, 키즈 카페라는. 지금 사진 보니까 되게 그럴 듯하네. 네. 놀이방하고 달라요? 놀이방 수준이 아니야. 놀이방은 아니. 거의 넓고 막 보니까 애들이 그냥 이런저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노는. 미끄럼틀, 뭐 트램플린, 뭐 볼풀 그런 뭐 곳이구나. 이런 거 있긴 있었어. 게임장 있고. 네네 이런 걸
이게 참고로 그 키즈 카페 중에서는 지금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플레이 타임이 이 컨텐츠리 중앙이 갖고 있다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서울랜드고요. 여기도 이게 보면은 테마 파크가 항상 하여튼 말들이 많은 데인 것 같아요. 서울랜드는 네, 되지 않을까? 서울랜드도 어떤 방식, BTO 방식 아시죠?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그래서 예. 민간이 짓고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예. 그걸 민간이 다시 운영을 하면 오퍼레이트, O가 붙는 거고 그거를 정부가 운영해놓으면 리스, BT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BTO 방식으로 서울랜드가 짓고 이걸 서울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그때 조건이 20년 무상, 10년 유상이었는데 20년 무상이 2004년도에 끝났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네랑 계약 안 해. 우리 디즈니랜드 데려올 거야. 라고 해서 소송을 갔었어요. 결국은 서울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랜드가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7년도에 이제 만기가 돼서 입찰을 받았어요. 공기 입찰을 받았는데 그때 서울랜드하고 광주 패밀리랜드만 또 입찰을 했어요. 참여해서 네, 참여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서울랜드가 됐고 이게 지금 27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만기가. 서울랜드가 그 네. 회사 저걸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손익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원가 보시게 되면 원가도 엄청 높고 단위가 억 원입니다. 예. 567억에 원가가 460억이고요. 에비타 5억 나옵니다. 영업이익 3억. 손실을 할 때 아이고야. 130억씩 나오는데. 그래도 적자 안 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BTO로 하다 보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예. 설비 투자 크게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이기구를 좀 새 걸로 갖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거 10년 뒤면 내게 아닌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익 성적표가 나오는 거 자꾸 아닐까. 악순환이지. 악순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카카오랜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요걸 인수해서 네. 그래서 와. 서울시에도 접촉을 했다라고 기사까지 나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산이 됐고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카카오랜드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또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랜드는 어쨌든 되게- BTO 한계다. 되게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네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놀이랜드는. 네, 엄청 많이 뭐든. 들어갑니다. 이게 뭐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가는데. 대표적인 비슷한 상황이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입니다. 네. 그거 매년 입찰하거든요. 매년 입찰하니까 한 업체한테 주면 특혜라고 해서 시설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탈의실을 이런 칸막이 대충 얼기설기 해놓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지. 내년에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알고 여기다 탈의실 짓나요?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룰 게 남이섬이고요. 네. 남이섬은 젊은 분들도 많이 가고. 남이섬 요즘 잘 된다고 들었는데. 네, 남이섬 젊은 분들도 많이. 예전에 저기 뭐죠? 그 가요제, 관광가요제. 네, 그래서 네. 레고랜드가 춘천이라서 안 된 게 아니야. 남이섬 있잖아. 그래, 남이섬 맞아, 잘 근처에 되는 데가 남이섬 있네. 있어. 맞아요. 그래. 남이섬 있고요. 남이섬은 잘 된대. 네, 남이섬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남이섬은 보시게 되면은 저기는 사기업이죠, 남이섬은. 네, 사기업입니다. 그 봐요. 네.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게. 설비 투자가 잘 되나 여기는? 그러니까 내 거 같이 하는 거고 공무원이 하는 건 그냥 공무원 같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남이섬을 좀 설명을 계속 드리면 예. 남이섬은 이제 민병도의 설립자 민병도의 손자 민병도 회장의 손자 이제 손자 4명이서 하고 있고요. 예. 민병도 설립자 민병도가 민영이 손자입니다. 네, 민영이 손자고 지분은 남문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이제 손자들 4명이서 지배를 하고 있고 똑같은 구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손자 그러니까 3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딱 지배를 하고 남문은 어떤 회사냐면 남이섬 가보셨죠? 거기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야말로 흔히 말하는 항아리 상권이요. 나가지 못해요. 그렇지. 밥을 먹으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진 예, 못하잖아요. 예.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식당. 남이섬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꽤 돈을 잘 법니다. 남이섬에 있는 식당이 남문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23년 기준으로 매출 175억에 영업이익 21억. 요 정도 사이즈는 저희가 랜드마크 레스토랑에서 다뤘던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와 통나무집 닭갈비 사이. 야. 엄청 큽니다. 독점 기업. 독점 음식권. 네, 항아리 상권은 거 다 가둬두고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한식을 드셔라. 그런 구조고. 그래서 여기는 캐시플로가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그렇네.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배당은 요 네 분이
지분율대로 가진 그냥 거고. 여기 3세들이 쏙쏙 빼먹고 네, 있구나. 그리고 다시 3세와 2세와 그리고 3세들이 갖고 있는 남문이라는 기업이 남인성을 지배하고 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도 약간 FM으로 캐시카우. 그야말로 캐시카우네 캐시카우. 네. 뭐 배당 한 8억 나오는 걸로 넷이 나눠 먹고 세금 내면 뭐 그걸로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게 작습니까? 좋죠. 그렇진 않지. 네. 그래서 일단 남이섬은 매출 CAGR이 28%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은 코로나 시절 이전에를 지금 아직 회복은 못했는데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3년 기준 280억 정도, 278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영업이익 50억, 당기순이익 4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개선될 거라 보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이제 5개년 매출과 영업이익 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BEP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계산 식을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 이 식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디어 제작하는 회사 대표를 잠깐 맡았을 때 네. 자꾸 PD나 이렇게 영업을 해오면 분명히 손실인데 이 사람들 흑자라 생각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동비, 고정비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영업을 해오는 PD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억 제가 매출해왔잖아요. 이거 무조건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고정비 변동 비율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면 BEP가 2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산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 남이섬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80억 정도 매출했다가 칠게요. 네. 근데 거기서 판관비가 224억이잖아요. 이게 다 고정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고정비, 변동비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제가 고정비를 190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 날 때 판관비가 더 내려가지는 수준이 190억이죠. 190억.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고정비 성격이 당연히 이거는 계정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긴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러프하게. 바뀌어. 뭐 해도 안 바뀌는 거야. 네. 러프하게 보면 190억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220억 중에 190억이 고정비면 나머지는 변동비겠죠. 예. 그래서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률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공원이익을 한 거죠. 89%죠. 그래서 고정비를 공원이익률로 딱 나누면 BEP가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된 BEP입니다. 우리가 통밥으로 굴리는 대충 이 정도 되면 BEP라 하는 것보다 요걸로 계산하면은 사실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맞을 겁니다. 변동비 있는 비즈니스라서. 그래서 BEP를 했을 때 남이섬의 BEP는 212억이죠. 그럼 보게 되면은 212억이 되는 숫자 보면은 270억 기준으로 212억이니까 50억 정도 플러스 나는 거죠. 실제로 53억 이익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매출 이란 뜻이네요. 네, 공원이익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고 공원이익을 계산을 해놔야 고정비에다가 그걸 나눠서 BEP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준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겠지만 변동비가 낮으면 뒤에 또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변동비가 낮으면 BEP가 더 낮아지고 더 빠르게 BEP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공원이익은 그 BEP를 뛰어넘고 회수안에 들어가는 공헌을 한다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키자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자니아도 잘 되는데. 키자니아 엄청 유명하고요. 예. 저도 이름은 엄청 많이 들었고 가보진 못했지만 네. 이게 이제 아이들 롤플레이 하는 데잖아요. 미쳤어요. 사람 많아가지고. 네, 아이들 뭐 소방관도 하고 네. 뭐 이런 롤플레이 하는 데인데 전 여기가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기업인 줄 알았는데 스타트업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MBC. MBC에서 사용 기업이에요. 네.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그 2008년 9월에 문화방송과 MBC와 그리고 KB증권에서 KB증권 왜 들어가 있냐? 저기? 이때 산업은행.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KB증권이 이 회사를 상장시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코 끌려 들어갔는데 코 끌려 들어갔어. 좀 특이한 거는 3개월 뒤에 산업은행 왜 KD 들어갔어요? 산업은행이 이 두 군데 회사는 액면가에 들어갔거든요. 예. 산업은행은 밸류가 345억에 40억을 거의 가까이 넣었어요. 그래서 40억 가까이 넣었는데 지분은 11%밖에 못 받았어요. 네. 여기가 자본금 70억짜리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에 40억 넣었는데 지분 11% 받고 3개월 차이. 그래서 이거 특이한 구조다 이거. 특이한 구조가 아니고 좀 이상하게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아무튼 주주로 들어가 있고 예. 이때는 상장한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대한 게 어떻게 됐나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살짝 이익이 나서 예. 매출도 400억이 넘었었고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코로나 회복이 때? 안 되고 있다. 예. 네. 매출은 220억, 300억, 320억으로 야. 뭐 크게 늘지 않았고요. 아직 적자네. 네,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인 회사고요. 그래요. 네. 여기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고 사람도 많은데. 여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이 보시게 되면은 판매비, 관리비와 매출 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얘네 그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판매 및 관리비는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 그러니까 백오피스 직원들, 그러니까 예. 사무실에 있는 본사 직원들, 직원들 뭐 총무, 인사 이런 데 있죠. 이런 분들이 있는 데고요. 매출 원가는 필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분들이 네. 받아가는 급여 뭐 그런 감가상기 이런 건데 변동비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는 키자니아는 변동비가 엄청 높아서 실제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이 320억을 했는데 고정비가 135억에 변동비가 200억입니다. 그래서 공원이익률이 37%밖에 안 돼요. 아까 그 남이섬 잠깐 보여드리면 남이섬은 공원이익률 89%죠. 90% 가까이 되죠. 예. 여기는 37%죠. 그러니까 추정비 이익비가 360억이 됩니다. 360억이 되다 보니까 360억을 찍어도 30억을 그쵸 손실이 나야 돼요. 비용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동비가 통제 안 된다는 거는 경영의 비효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MBC 문화방송의 MBC의 문제구만. MBC의 문제. MBC. 예. 진짜 왜냐하면 저건 진짜 그런 게 저는 키자니 많이 가봤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잘 돼요. 안에 장사가. 저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인이 없잖아요. MBC 있잖아. 아니, MBC. 개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를 오너가 들면 없다고, 뭐가 오너가? 저 사업이 잘 안 되면 야 집합을 거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죠. MBC 사장이 걸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춘천의 레고랜드도 춘천 시장이 불렀으면 그렇지 되는데. 뭐 그런 그렇게 따지면 있기야 있죠 다 있죠. 근데 그 실내 테마파크는 예를 들면 남이섬 같은 경우 우리가 캐파를 계산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예. 스누피 제주도의 스누피 가든이나 넓잖아요. 예. 캐파는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에버랜드 마찬가지고. 실내 테마파크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몇 명 다 그 안전 요원이 항상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는 사실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라서 태생 자체가 사실은 이익률이 높진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 실내는 네, 실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자니아는 변동비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전 경영 비율로가 나오고 있긴 한 겁니다. 날씨 사시사철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실은 실내 테마파크를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좋게 봤던 실내 테마파크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기상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폭염일수, 황사, 우천 이런 것들이 날씨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 추워, 더워. 네, 추워, 더워, 못 가. 황사 있어, 미세먼지 많아 이래서 애들을 못 데리고 나가요. 예. 실제로 카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적당히 공기 안 좋으면 30대, 40대들은 카드를 써요. 예. 근데 키즈파크는 안 가지, 공기가 아예 안 좋아지면 아예 안 나갑니다. 매출이 떨어져 의외로. 네. 근데 애매하게 나쁠 땐 들어가요. 예. 근데 한국 지금 여건은 오히려 유리한데 지금 매출이 안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저렇게 이상한 게 키자니 안 가보셨죠? 왜 안 가봤겠습니까? 당연히 가보면은 그 전체 직원들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예를 들면 오뚜기, 뭐 농심, 네, 맞아요. 대한항공, 기아차 다 이렇게. 기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파트너사들이 와 있죠. 네. 파트너사들이 나와서 각 부스에서 홍보 겸 뭐 그거 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다 네. 기업들이 하거든요. 네. 파리바게트 와서 파리바게트 막 홍보하고 빵 한번 얘들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디서 돈 다 쓰는 거지? 고정비가 어디서 들어갈까? 고정비는 항상 들어가는 건데 키자니아 케이스는 고정비의 문제는 아니고 변동비 이슈입니다. 보면은 고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오피스하고 이런 백오피스하고 해봤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변동비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장 직원들이나 현장에서 뭔가를 사는 겁니다. 비품을 사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경영의 비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용 통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미 사람들 많이 뽑고 알바생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잘 안 오는 거지. 매출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게 변동비가 마찬가지 높은데 이익이 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운스 여기 가보셨을 거예요. 바운스라는 기업인데 여기도 변동비가 높아요. 최고지 최고 저기. 바운스가 거기가 창업한 회사잖아요. 누구야 그? 네, 뒤에 제가 공차. 네, 공차. 네. 그래서 여기는 매출액 증가율이 82%입니다.
2020년도에 51억이 하던 매출이 매출로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변동비를 그냥. 여기는 비용을 그냥 그 매출로 압도를 한 케이스고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공차 한국에 들어 김여진 대표가 두 번째로 창업한 기업이에요. 네. 공차 코리아 매각하고 두 번째로 바운스 세워서 이걸 또 IS 동사에 또 매각을 해요. 2018년도에 235억에. 그래서 이때가 매장 수 3개였거든요. 예. 그래서 3개를 있는데 IS 동서가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이때가 코로나 기간이에요. 예. 매장 수 보세요. 샀구나. 코로나 때 이때 샀고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이제 운영을 한 해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예. 손실이 나는데 매장 수 증가 보세요. 쭉쭉 늘리죠 계속. 그때 공격적으로 늘린 거예요? 그때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로 압도를 해버린 거야 비용을 그냥. 그래서 딱 끝나고 났는데도 이익률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IS 동서가 되게 잘한 거예요.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판단하는 건. 네, 이런 판단은 쉽지 않아요. 이때 만드는 게 싸다고 생각하고 확장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진 대표한테 235억에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18년도에. 지금 매각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IB 시장에서 돌아있는 매각 희망 가격이 1,000억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배 이상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 전문적인 표현으로 MOIC, 멀티플 온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인베스티드 캐피탈, MOIC 4배 이상 나오고 4배 장사하는 거다. 4배 장사하는 거다. 네. 난 바운스 저건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저런 시장이 많이 있었고 애들 생일 파티를 바운스에서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런 띠용띠용 하는 거 있잖아요. 저런 애들 데리고 가보면 뭐가 돈이 되는 거 알아. 키자니아 갔다 오잖아. 그럼 다음 주에 키자니아 갔다 또 가자는 얘기를 안 해. 안 해. 근데 여기서 또 가자 그래. 맨날 바운스 가자고 맨날. 미쳐. 가깝지도 않은데 교통 진짜 멀어요. 바운스들이 다. 네네네. 키자니아는 잠실역에 붙어 있잖아. 미치는 거죠. 바운스 대치도 있고 지점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옛날에 세계 있을 때 멀리 돌아다녔던. 그때 초창기군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애들도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무슨 바운스를 가요. 2% 돈으로 그냥 컸구나 이 회사는. 초기에 내가 돈 많이 썼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웅진 플레이 도시 아까 안 대표님이 여기 돈 많이 버네라고 했던데. 웅진 플레이 도시. 네, 여기가 2009년도에 부천 타이거월드 인수한 데고요. 웅진에서 여기가 지금 267억에 에비타 100억, 당기 순이익은 37억입니다. 이유는 이자, 부채가 많습니다. 빚을 엄청 많이 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진행 중인데 처음에 4천억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2, 3천억까지 내려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매각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웅진이 이제 뭔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게 우리 웅진 플레이 도시 자산이 있다. 2, 3천억에 달하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인력 구조 보게 되면은 이거 여름에만 늘어나죠. 아까 이제 레고랜드 같은 어린이날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름만 되면 늘어나는 구조. 워터파크군요, 저희가. 네, 워터파크입니다. 네, 원래 워터파크고 그리고 매출 채권 잘 돌아가고 있고 현금 흐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딱 그냥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한정 의견 받았어. 한정 의견.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거든요. 한정 의견을. 재무제표가 뭐 좀 이상해요. 네, 보게 되면은 이게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 같은 데면 46억.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1,600억. 네. 유동부채가 1,600억 있는 거고요. 부채 총계가 3,500억 있어요. 빚이 많구나. 네, 그래서 왜 빚이 많았죠, 저게? 처음에 할 때? 여기는 투자할 때? 네, 여기는 부동산도 다 빚으로 사고 대출로 일으켰고요. 자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빚이 많은 회사였다. 네, 빚이 많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타이거 월드라는 회사도 그 회사가 웅진 플레이 도시로 사명변경 하잖아요. 웅진이 산 거잖아요. 그 공매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거기도 힘들어서 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부터 그냥 빚으로 시작한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구나. 그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웅진 향사 얘기한 게 우리는 웅진 플레이 도시 자산이 2,700억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채 총계가 3,500억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걸 보여드릴 텐데 보게 되면 안정성을 제가 이제 비율을 갖고 온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다른 거 본 거 없이 그냥 이 세 개 지표만 딱 보시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음수라서. 유동 비율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유동 비율을 난 데는 100%냐 150% 이런 얘기를 하는데 2.8%고 총 부채 상환율 0.04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슈가 된 홈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홈플러스 딜도 MBK가 부동산을 보고 들어간 거고요. 웅진 플레이 도시도 부동산 딜입니다. 성격은 둘 다 부동산 딜이에요. 부동산이 크다. 네, 부동산 딜. 이거는 운영 가치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더 매력 있는 상품들이에요. 워터파크 있는 저 땅이 탐나서. 그렇죠. 여기도 부동산 보고 들어간 걸 거고요. 웅진이. 홈플러스도 제가 볼 때 MBK는 부동산 딜로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MBK가 들어갔던 홈플러스도 마지막에 부채 비율 3,200%,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0.05배. 플레이 도시도 총부채 상환 비율 0.04배. 네, 그래서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돈을 메꿔야 되잖아, 이자 비용을. 그 이자 비용을 홈플러스는 전단체를 찍어서 메꿨던 거고. 근데 등급이 떨어지니까 전단체 발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금리도 올라갈 거고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즈가 된 거고. 웅리 플레이 도시는 지금은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도 어느 순간 아차한 순간 그게 날아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웅진 플레이 도시도 상태 안 좋다.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빠르게 웅진 플레이 도시 상품권 뭐 이런 거 갖고 있으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코엑스 아쿠아리움 여기도 이제 2000년도에 설립됐고 장기수 대표라는 분이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오래되고 잘 된 것들은 비하인드가 많아요. 뭐가 누구 신척이니 뭐. 이분도 그 무역협회인가 거기 무슨 상임이사인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코스닥 상장사 대표시거든요. 심지어 그쪽이 그 MLC인가 하여튼 뭐 전혀 상관없는 업종, 그러니까 이쪽 수족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이걸 하신 분이에요. 특이하게.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분인데 아무튼 여기서 잘 하시다가 2013년대 KDB 인프라 자산운용에 100% 600억에 매각을 합니다. 이때 역합병 구조를 했고요. 이걸 다시 KDB 자산운용은 2022년도에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매각을 해요. 이거 들어보신 게 어딘지 아시죠? 멀린 레고랜드. 레고랜드가 그래서 이 해에 춘천도 먹고 여기도 먹었어요. 코엑스도 사실은 그래서 영국 이 회사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얘네들 잘 판 건가? 여긴 괜찮아요? 여기를 보면은 2013년도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KDB 자산운용 이때 샀거든요. 요때 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멀린이 다시 샀잖아요. 요 기간이 KDB 자산운용이 갖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 다 레벨업이 됐잖아요. 다 늘어났네. 다 늘어났는데 600억에 사서 600억 거의 그대로 팔았어요. 산업은행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은행의 이슈인지 아니면 비싸게 사서 이게 제값일 수도 있어요. 600억.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제가 볼 때 비싸게 샀어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비싸게 샀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살 때도 너무 비싸게 샀어요. 아니 140억에 당기순이익 8억 적자 나는 영업이익 17억 나는 회사를 600억에 샀잖아요. 수족관인데. 아까 말씀 실내는 캐파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족관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닫혀 있는 건데 멀티풀을 지금 뭐 몇십 배를 준 거니까 멀티풀을 준다는 건 성장률이 높은 미래 가치에 주는 건데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러네. 그리고 그 다음에 뽀로로 파크, 뽀로로인데요. 뽀로로는 라이센스 크게 네 회사가 들고 있어요. 네 회사 들고 있고. 아이코닉스가 27%? 아이코닉스가 뽀로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아이코닉스하고 오콘 스튜디오하고 법정 분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요? 2013년도에 판결을 뭐가 났냐면 공동이다, 이건.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정. 언론에 잘 나왔던 게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님이시고 이분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많이 그 뽀로로 아버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오콘에서 만들었던 것 같고 기획을 아이코닉스가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두 군데가 27%씩 캐릭터 판권을 들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20%, EBS가 26%를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 컨셉인데 2011년 12월에 100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뽀로로. 지금은 5. 아이고야.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아이코닉스가 그 당시에 매출은 340억, 320억, 지금은 1000억, 1100억. 그러면 같이 이제 재판 갔던 오콘 스튜디오는 89억 120억, 79억 84억. 오콘은 성장을 못했습니다. 아이코닉스 성장을 했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가 이게 보게 되면은 뽀로로 파크를 갖고 회사를 만든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타요 키즈 카페, 뽀로로 파크, 제주도에 있는 뽀로로 파크. 각 3개가 회사가 다르고요. 아이코닉스가 그러니까 타요 키즈 카페 51%, 뽀로로 파크 48%를 들고 있고요. 최종일 대표는 뽀로로 파크 34%, 뽀로로 제주 파크 7.5%. 네,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본인 개인 회사로 제이파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라이센스를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뿌리고 있고. 최진석, 남혁준은 누구예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형제 아니고 가까운 분인 것 같아요. 계속 붙어. 최진식이 이 두 회사의 대표고요. 최종일 대표가 아이코닉스 대표인데 최종일 대표님이 사실은 모든 회사에 지금 발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코닉스 지분을 들고 있기도 하고 타요 키즈 카페 지분도 있고 뽀로로 파크 48%를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라이센스를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뿌리고 있고. 최진석, 남혁준은 누구예요? 이분
포로로 카페 지분도 있고 제주도에도 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이파크 자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이코닉스로부터도 대출을 받았고 여기서도 대출 받고 여기서 대출 받고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포로파크를 그냥 가볍게 보면 매출 200억에 에비타 88억 6천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비용 통제 안 되고 있습니다. 변동비가 그렇게 증가했죠. 매출이 20억 증가했는데 변동비가 50억 증가해서 이익단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타요 키즈 카페는 매출 자체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이익률 높지 않고요. 그리고 제주도 뽀로로 파크는 여기는 사실상 운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다적자인 상태.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볼만한 게 스누피 가든이에요. 스누피 가든은 170억 매출에 이익이 50억, 50억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 두 개 비교해놓고 보면은 그냥 딱 보여주면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비율이나 현금 흐름 같은 거 놓고 봐도 스누피 가든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여기는 저는 약간 보면서 경영을 잘한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보게 되면은 인력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채용 건수도 연간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고 채용 직무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기획 관련된 것들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보면은 여기 등기 임원들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건설 베이스, 조경 베이스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누피 가든이 되게 예쁘게 잘 해놓긴 했습니다. 가든에 가깝더군요. 스누피보다는. 네, 맞습니다. 가든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로얄티 한 매출 한 4, 5%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스누피에. 네. 그리고 유명세비의 매출 규모 작은 기업들 이제 쭈르륵 한번 보겠습니다. 뿌티 프랑스가 50억 매출에 에비타 이익 16억. 네. 하늘목장이 여기가 서울랜드하고 같이 한일홀딩스 자회사거든요. 여기도 둘 다 심하네. 서울랜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잘 안 돼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억대 매출에 그냥 손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목장 여기도 유명하잖아요. 테디베어 뮤지엄도 되게 유명한데 매출이 생각보다 작아요. 33억. 네. 그리고 이익도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그래서 새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남이섬 같이 잘 알려지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이제 회사 리스트들 보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 저희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매출이 평균 이상이면서 오른쪽이 평균 이상이죠. 부채가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입니다. 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 경주월드, 네, 바운스, 서울랜드, 키자니아, 플레이타임, 아쿠아플래닛 63. 플레이타임, 바운스 뭐 이런 건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 네. 아쿠아플래닛. 그리고 그 다음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좋은 기업들. 근데 거의 들어온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다. 민속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속촌 알짜네. 우리가 이제 볼 때 앞에 다뤘던 3대장들 있잖아요. 커피 대장인 에나우스. 그리고 교육 대장인 시대인재. 그리고 음식 대장이었던 명동교자. 세 회사의 매출 규모 보시고 그리고 에비타 이익률 쭉 보시면 자, 다 좋죠. 그리고 영업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매출이 작으니까 매출 큰 데로 바꿔서 제가 보여드리면 매출 그리고 에비타 그리고 단기순이익률. 근데 스누피는 왜 잘 될까요? 스누피는 보면은 저기 또 야외잖아요. 야외. 네. 야외고. 스누피가 어디야? 제주도에 있는 스누피 가든. 제주도에 있는 거. 스누피 가든. 아, 그런 게 생겼어요? 스누피 가든 있는데 깔끔하고 좋긴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던데. 근데 야외고 막 넓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고 그렇던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생긴 테마파크들 다 옛날 거들이에요. 지금 이 대장은 사실은 롯데하고 에버랜드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느 세대냐면 80년대, 90년대, 70년대 생긴 회사들인데 이때는 해외 여행이 막 풀리기 시작한 때, 심지어 해외 여행이 못 갈 때 시작됐던 회사들이고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이 9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 항상 가던 데가 에버랜드, 자연농원 이런 데였는데 새로운 데를 가는 찍고 거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국에 있는 맛집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매출들이 고루고루. 지금은 구석에 있는 매출들 다 찾아가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2010년대 이후 들어선 인스타그램 같은 SNS 열풍. 예쁜 데를 가죠. 내가 놀이기구를 사진을 찍는 거는 잘 안 해요. 이제 놀이기구 누가 타면 사진을 찍어요. 이제 예쁜 데 가서 인생샷을 남기는 사진 거죠. 찍기 좋다. 좋죠. 여기 사진 찍기 좋아요. 남이섬도 사진 찍기 좋죠. 좋아요. 남이섬이 놀이기구 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데들 트렌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IT가 기반적으로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IT가. 내비게이션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인터넷 깔리고 그러면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승자들을 전한다. 네, 그러면서 요즘에 생기는 데 중에서 진짜 그러면 놀이기구 있는 놀이동산 생긴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다 테마파크야. 스누피, 뽀로로 이런 거 갖고 그냥 실내에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서 늘려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IT의 우리 애들은 여기서 놀아요. 우리 애들 이쁘죠. 전 여기 데이트 왔어요. 이런 거 찍는 거예요. 사진 찍기 좋고 네. 그런 데들이 방문자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어디 가겠어요? 스누피 가든 가겠죠. 춘천 가면 어디 가겠어요? 남이섬 가죠. 남이섬 가죠. 그러나 그 IT와 전혀 무관하지만 돈 많이 벌고 있는 명동교자 진짜 부럽다. 명동교자 진짜 대박이지. 네, 그래서 맨 마지막 화면은 업종으로만 제가 마지막 딱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를 이제 계속 제가 붙여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업종들을 우리가 처음 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이 1,600억, 평균 에비타 200억 본사입니다. 물론 에비타 12%, 부채 비율 37%. 네. 근데 테마파크 볼까요? 평균 매출 340억. 끝에 두 번째예요. 에비타 15%.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 23억입니다. 네. 그리고 부채 총계가 620억. 제일 높아요. 부채가 75%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뜻이네. 똑같은 돈으로 그럼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지 테마파크를 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이건 본사 차원이고 본사 차원이고 음식점을 하게 되면 부동산도 내 부동산도 생기고 부채도 적고 이게 600억이 어느 느낌이냐면 600억 평균 부채가 600억이라는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600억이면 1년에 10%까지 아니죠. 7% 하면은 42억이에요. 이자가. 엄청 큰 거예요. 아까 이익률이 30억 나는 회사인데 그렇죠. 40억을 내게 되면 이거는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자본금 평균이 140억이에요. 우리공원은. 자기 돈 140억에 부채 600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만들려면 평균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업 아닙니다. 너무 설비 투자가 많이 들고 유행 타고. 좋은 사업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실내 테마파크도 검토를 했었고 예전에 인수를 야외 놀이공원도 검토를 했어. 지방에 있는 거. 둘 다 졸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속촌이 얼마 됐다. 그 오래된 옛날 민속촌 하나 줘가지고 계속 민속촌이잖아. 그거 유행을 안 탔잖아. 유행을. 테마파크는 그런 의미에서 진입 장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돈 되는 게 아니니까 막 커피 전문점처럼 막 생기지도 않고 경쟁이 덜 치열해서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잘 만들어 놓고 홍보만 초기에만 잘하면 나중에는 그냥 큰 고민 없이 계속 벌어들이는 굴러가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처음에 많이 든다. 평균 800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8,900억이. 네. 땅 사야지 인테리어야지 그게. 내 돈 140억에 남의 돈 지금 620억을 빌려야 되거든요. 이거 참 못 자요. 이거 이자 뭐 3, 40억 낼 생각하면 이건 참 못 자요. 돈을 아주 잘 벌어야 초기 운영이. 거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안 좋아지고 있잖아. 기후가 점점 더운 날 많아지고 황사 많아지고 미세먼지 많아지고 비 많이 오고. 야외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서울랜드 제가 2027년 2년 뒤에 끝난다 그랬죠. 제가 볼 때 입찰 누가 들어올지 궁금해요. 제가 볼 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과천 서울랜드. 네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 이익률 아까 이익이 안 나잖아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10년 한다라도 내가 투자하면 원금을 못 뽑는데 지금. 그냥 기숙학원으로 돌리지 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PTL을 하면 됩니다. BTO가 아니라. 애들 기숙학원으로. 네. 숲속이니까. 넌 숲속에서 공부만 해. 아침에 코끼리 열차 타고 들어가서 휴대폰도 안 터져. 공부하고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야 거기 코끼리 열차. 지금 되겠네. 레고랜드 입시학원. 레고는 너무 옵니다. 너무 거리성도 너무 안 좋고. 그러네. 과천 서울랜드 어떡하냐. 뭐 어떻게 거기 지하철도 닿죠. 최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코끼리 열차도 가지. 그냥 아파트 단지 지으면 되겠네요. 아파트 지으면 지어서 분양하지 뭐 그럼. 어차피 서울시 땅이니까. 네,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쉽지는 않아. 옛날에 그래서 테마파크가 막 그 대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분식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왜냐하면 조경 이런 게 워낙 많이 드니까 야 비료를 오늘 뭐 1억 원어치 뿌렸어. 뒤로 빼먹기 좋다. 1억 원을 뿌렸는지 내가 5억 원을 뿌렸는지 뭐 어떻게 알아. 오촌 당숙한테 비료해서 세우라고 한 후에 그냥 뿌렸다고 하고 돈만 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를 제가 왜 지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지금은 그때는 돈이 됐지만
이걸 왜 지었을까 생각했더니 에버랜드는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관광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에 테마파크 있으면 좋겠다. 예. 이거 적중한 것 같아요. 근데 에버랜드는 뭘까? 왜 용인이고? 근데 뭐 아시죠? 썰이 또 있었어요. 용인이 아니라는 썰도 있었어요. 딴 도시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썰도 있고 한데 용인은 봤더니 여기가 조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경 사업. 네, 조경 사업. 그래서 안대천이 말씀하는 것도 썰이긴 하지만 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나무 얼마? 근데 나무 가격을 어떻게 알아? 네네. 나무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짓고 하면 그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서 그럼. 다 가져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미안에 소나무 네, 레미안에 2억 소나무. 원 이러면 어머, 그냥 그게 에버랜드- 2억 원인 줄 알지 뭐. 에버랜드에서 뽑아. 네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실제로. 네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그래도 이런 데 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테마파크 요즘은 참 하여튼 테마파크 쉽지 않군요. 전체적으로는. 네네. 힘들어도 이런 가족들이랑 연인들이랑 그래? 이런 데 갈 때가 좋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추억이 있네.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야. 다 갔던 추억이라도 그럼. 있지. 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리고 수족관 이런 거 동물원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남는 게 원가가 막 안 들어?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 이거 보여주면 막 돈 많이 내고 하잖아요. 네, 그냥 먹이만 그래도 주고 물고기만 원가는 주는데 고등어 3마리. 아니요 그 코엑스 같은 경우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사료비만 1년에 3-4씩 써요. 사료비만요? 네. 써봤자 고등어죠. 아니, 그러니까 고등어 한두 마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뭘 비싼 먹였길래. 뭘 주지 뭘만 비싼 걸 먹길래 그리고 그러냐. 참고로 지금 부산에 있는 시월드라는 데도 멀린이 들고 있고요. 예. 코엑스도 멀린이 들고 있습니다. 멀린이 아까 얘기한 레고랜드 들고 있는 사. 아.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수족관 큰 놀이동산. 수족관을 다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수족관 양대 산맥은 지금 하나와 아쿠아리움. 하나 아쿠아리움과 그리고 멀린 엔터테인먼트.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이쪽 조련사 이쪽에다 보내주고 뭐 이쪽 상어랑 얘가 서로 싸우면 이 상어 하나 띄어다가 저쪽에다 수족관끼리 보내고. 가능하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야, 진짜 신기하네. 아쿠아리움도 값었지. 아, 진짜 신기해. 아쿠아리움은 참 여러 명이랑 갔어. 생각해 보면 아하이. 잘 지내나 모르겠네. 야, 뭐 그럼 다 그렇지. 지금 뭐 서울랜드 뭐 누구랑 갔었어요? 저는 뭐 안 대표님 서울랜드 여러 번 갔죠. 서울랜드는 갔던 사람이 단 사람입니까? 와이프랑 갔습니다. 누구나 에버랜드는 누구나 여러 명이랑 갑니다. 그죠, 대표님? 대표님도 에버랜드 다양한 분들과 갔죠?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그런 하여튼 놀이동산, 야. 놀이공원계에 고민이 많다. 비즈니스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